오늘 우리 K증시는 개장 전 미국 선물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는 중국 방역 해제 기대감으로 올린 거 이제 다시 토요일 날 중국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통보? 아니 그냥 뒤통수를 맞고 그걸 반납하는 과정에서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로 꼬라박았지만 우리는 주말에 중국 방역 해제가 뻥이었다고? 오히려 그럼 중국 증시에서 탈출하는 외국인들의 차이나 런이 다시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겠네. 이런 차원에서 상승 출발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오전 10시 반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개장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상해 지수는 일단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해제가 뻥이었다는 이 실망감 때문에 미 증시 선물이랑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올렸던 거 그대로 토해내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가 잠시 이제 매물 소화되면서 상승 반전을 했다가 곧바로 다시 매도 폭탄 맞고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 특히 요즘 우리 K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3%로 개장하면서 이때 이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코스피도 같이 휘청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상해 지수하고 항생 테크 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수직 상승을 진짜 스카이 라케팅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월가에서. 진짜 로켓가 솟아오르듯이 갑자기 수직 상승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국 당국이 우리로 치면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국책은행들에다가 오더를 내렸대. 내용이 뭐냐면은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서 국책은행들이 나서가지고 주식을 직접 매입하라는 그거. 이게 아직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가 않았지만은 주로 영미권의 사람들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기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출근 시간 막 마을버스 달라붙어가지고 올라타듯이 이게 다 올라탔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을 무시 못하는데 아니 우리로 치면은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이런 뭐 사학연금 같은 연기금들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전체 보유 자산 중에서 주식 매매 비중이 한 40% 정도 되니까 이런 연기금에서 증시 방어하려고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오늘 말한 대로 국책은행들한테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주식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있는 대로 다 주워오라고 할당량 못 채우면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중국 국책은행들은 아시다시피 뭐 교통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 그 우리말로 중국은행 이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 네 곳이 이미 5년 전에 자산 규모로 세계 은행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다 먹었어. 미국의 뭐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이런 데보다 중국 국책은행 중에서 순위 3위짜리 농업은행의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요. 이런 데서 주식시장에 개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대륙의 스케일로 먹어치우는 거지 매물들. 하여튼 미국 중간선거가 지금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다들 뭐 어느 당이 어디서 이기고 어디가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뭐 경합 지역이다 또 뭐 금융시장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먹으면 수혜주가 뭐고 또 민주당 수혜주는 뭐고 이런 게 막 한창 지금 막 큰 판이 벌어졌어야 맞는데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아무도 관심 없고 지금 글로벌 이슈 선점을 중국이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다른 나라한테 뭐든 하여튼 뺏기고 가만히 참았던 적은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대로 중간선거 흥행 패한 거를 두고 볼 리가 없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또 바이든이 뭐라고 입을 털지 모르지만 기왕 막 던질 거면은 좀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예를 들면은 러우 전쟁 종전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슈를 좀 카드로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기면은 우크라이나에 지원 끊겠다고 이미 공표했잖아요. 아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으면 나토가 미쳤다고 혼자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은 천연가스 때문에 푸틴 눈치 보느라고 죽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공화당이 이기면은 러우 전쟁도 푸틴이 승리로 종전을 할 거니까 바이든이 먼저 이거야말로 선점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하여튼 시진핑이 중국 국책은행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거는 앞으로도 중국 주식 니네 양놈들 잘못 여기 숏포지션 공매도 때렸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금투협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투자 분석사 애널리스트 자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외국인 공매도에 막 대책 없이 시달리는 막 그런 날. 그래서 개인들 막 신용미수 반대매매 막 터지고 아사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런 날 우리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자기 자본 비율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유동성 조달해가지고 한국 주식 일시에 쓸어 담으면은 그냥 바로 그날로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 한 방에 다 때려잡는 건데. 그러나 오늘도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하방 공격이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개장 초반부터 야 뭐라고? 니네가 지금 제로 코로나 가지고 밑장 빼기를 해? 어디 한번 손모가지 날라가 봐라. 이렇게 그냥 위안화의 또 숏 물량이 왕창 쏠리면서 위안 달러 환율이 순간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환시에서 하도 그 투기 세력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달러 롱, 위안화 숏 이 포지션에 전부 쏠리니까 그 반작용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 나타나면서 1,400원 밑바닥까지 다시 한번 훑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1,300원대 숫자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일단 롤러코스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하여튼 중국 당국이 시장 컨트롤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부럽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릎 꿇렸던 조지 소로스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인민은행 달러 유동성 다 고갈시키려고 막 대포 쏘다가 중국 당국이 그 대포알을 받아가지고 다시 던지는 바람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림사 500년 역사에 내려오는 비기인가 뭐 하면서 소로스가 백기투항하고 집에 갔잖아. 근데 이거를 뭐 반시장적인 관치금융이라고 하기에는 뭐 미국도 재무부에서 프라이머리 딜러들 그러니까 연준하고 직접 국채나 그 물가 연동체 팁스 같은 거 물량 거래하는 월가 금융사들 동원해가지고 미 국채 매입해주는 바이백 실시한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하여튼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G2만 지금 봐도 정상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도 그 유동성에 취해 있다가 지금 그거 깨는 과정에서 이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이 뉴스가 사실 주말에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리, 한국 이름 이정복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메리츠 자산운용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던 존 리는 본인 피셜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돌아와서 존 리라는 미국 이름을 쓰면서 사모펀드도 만들었다가 실패했고 그 뒤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다가 2014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영입이 됩니다. 그 후로 이렇다 할 만한 운용 성과라든가 아니면 히트친 펀드 상품이 없이 그냥 버티던 가운데 2020년 갑자기 코로나 유동성으로 동학 개미 운동 열풍이 불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존 리. 한때 동학 개미 운동의 선봉장이라고 추앙받으면서 우리 전봉준 장군님의 이름을 합쳐서 존봉준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은 올 초 부인 명의로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P2P 업체에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자진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온갖 방송, 공중파 뉴스, 예능 그리고 그 대형 채널 그리고 약팔이들 설치는 유사투자 전문 채널, 인터뷰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주님한테 간증하듯이 뭐 자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방방곡곡 지자체 구민회관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커피 살 돈도 자녀 사교육비도 모두 아껴가지고 자기네 펀드에 넣어라.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다 성공한다. 퇴직연금까지 전부 메리츠에 넣어라.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팔고 또 거기에 끼워 팔기로 본인 책도 팔고 은근슬쩍 강의비도 그리고 방송 출연료도 챙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로 그 메리츠 자산운용이 팔린다고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주주 메리츠 금융그룹은 존 리 사태의 여파 그리고 또 지난 7월 직원의 횡령사고까지 터지면서 더 이상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매각 자체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그 입장인데
올 상반기 메리츠 자산운용이 28억 229만 원 영업 손실 기록해가지고 작년 같은 기간 45억 7,095만 원 영업 이익을 낸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됐다. 저는 뭐 이제 아무 힘없는 뉴미디어인이라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그럼 존리 말만 믿고 메리츠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존리의 급여는 그동안 이제 비공개로 붙여져 있다가 지난 1분기에 딱 밝혀진 것만 12억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은 48억. 그럼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총 11년을 근무했으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돈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간 겁니까? 그렇게 올해 6월에 메리츠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갔다고 했던 존리가 최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음고생으로 살이 빠졌다고 대시시 웃으면서 이제 자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문맹 탈출 교육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댓글에 아직도 대표님 믿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 은퇴 후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릴 때 저희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실 분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일부러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가관이야. 근데 참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같이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정말 엉망이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혹은 뭐 요즘에는 줄임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쉽게 편하게 쓰는 맞춤법 다른 거하고는 딱 읽어보면 벌써 그 분위기가 달라. 정말 스마트폰 자판이나 아니면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정말 노년층이거나 아니면은 맞춤법을 자기 딴에는 신경 써서 잘 쓴다고 썼는데 얼토당토않게 틀리는 거, 그 왜 인터넷에 뭐 그런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 딱 봐도 알잖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착한 이웃들, 그러다가 돈 날려도 어디 하나 원망도 못하고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슬프고 기운이 빠지고 서글퍼집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그놈의 중국 봉쇄 해제, 지난주부터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또 금요일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러다 주말에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 안면을 바꿔버리고, 바로 그 중국의 봉쇄 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중국이 내년 2분기에나 본격 리오프닝을 스타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재료를 반영하면은 중국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한 20% 정도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직접 중국 증시의 리오프닝 수혜주를 골드만삭스에서 찍어주는데, 먼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이 30개 종목 중에 국내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일단 기업명만 들어도 직관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차이나 투어리즘, 안타스포트, 갤럭시 엔터, 상하이 에어포트, 얌차이나, CR 맥주, 트립닷컴, 센즈 차이나, H월드, 차이나 이스턴 항공, 진장 호텔, 스피링 항공, 탑초이스 메디칼, 주네 야오 항공, 송청, BTG 호텔, 에어 차이나, 완다펌, 왕푸징, 바리운, 시안 메디칼 인베스트, 차이나 필름, 베이징 인라이트, 지오 마우 지오 인터, 윈 마카오, 센젠 공항, 차우타이 보석, 창규 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리오프닝 내년 2분기면은 아직도 6개월은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지 참 애매하네요. 앞에 얘기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를 쭉 들어보니까 대충 우리 중국 관련주들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 구조 가진 기업들인데, 여기 우리 K뷰티, K엔터, K투어, K호텔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 조금 서운하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제1차, 이게 중요하죠, 한미 수출 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은데, 그놈의 IRA 법안, 정말 그 미국 중간선거 지금 1박 2일 남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도 좀 끼워달라고. 다음 내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에너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몇 개 안 되는 자원 부국이고요. 특히 광산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이쪽이 여기가 많아요. 그리고 내일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을철 산불 예방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이제 꼭 가을철만 되면 산불이 한번 크게 한 번씩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소행. 이거 그래서 국가에서 조현병, 우울증 이런 거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들이 바로 수혜주가 됩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도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요. 요거는 뭐 초미세먼지 올해 중국 지금 봉쇄 때문인지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올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부터 오염 방지 섬유 이런 것들. 그리고 내일 제1회 유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까지. 내일 산업부는 뉴노멀 시대의 제품 안전. 환경부는 한국과 중남미 녹색 산업 협력 제도약의 이정표를 세우다 보도자료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그 제목에 다 증시 테마가 들어가 있죠. 내일 과기부는 K 글로벌 at 실리콘밸리 2022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 양국 디지털 전환 핵심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여기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AR, VR 이쪽이 핵심이죠. 내일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팜. 내일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합니다. 과연 카카오가 지금 계열사 135개였는데 여기서 더 늘었을지,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정말 지네발 기업 SK그룹의 또 계열사는 어떻게 변동이 됐을지 한번 보죠. 내일 해수부는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사업 해역 이용 영향평가 제도 개선 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도 키워드가 다 들어있네요. 고용부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통한 취업 고민 해소 사례 확산. 실업수당이고 뭐고 하도 이제 부정수정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런 거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서두르고 있는 CBDC의 어떤 상용화에도 어떤 채찍질이 된다.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투명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골목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그리고 이태원이 속한 한남 1구역 요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좋겠죠. 내일 경제 일정은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요거는 이제 소부장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내일 기재부가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제목에 그대로 증시 테마가 들어있고요. 내일 한수원은 폴란드 현지에서 원전 협력 관련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 기대되네요. 언론에 막 뉴스 타기도 좋고요. 내일 일본에서는 9월 가계지출, 10월 외환 보유액이 공개됩니다. 현재 미 국채 보유량 1위 국가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거든요. 작년에는 중국이 1위였고 일본이 2위였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대부분의 외환 보유액을 미 국채로 갖고 있습니다. 환시에 개입한다고 이거 팔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슬리죠. 내일 유로존은 9월 소매 판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로존 경제재무장관 이사회, 에코핀이죠. 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지 시간 화요일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만약에 이제 주별로 과반 후보가 없으면 재투표하는 주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채택하는 주도 있고, 이게 다 규정이 달라가지고 개표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계속 이게 승부가 안 나면은 올해 연말에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석인데 그 중에서 51석 차지하면 다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화당 50석, 민주당 49석 이렇게 되는데 한 개 주에서 계속 이제 경합인 거야. 그래서 재투표 계속해.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미국은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나오고요. 인도는 내일 금융시장이 휴장이네요. 시크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하고 대만이 공식 무역 협상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SITC라고 이거 유명한 학회인데요. 면역 항암 학회를 12일까지 개최합니다. 여기 국내 기업들은 유틸렉스, 지니너스, 바이젠셀, GC셀, 네오이뮨텍, ST큐브 등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내일 다른 이벤트는 KUAM 컨벡스가 있습니다. UAM, 도심항공교통, 바로 그거죠.
내일 한국은행은 2022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여기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재료들이 좀 눈에 띄네요. 자,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미래에셋 드림스펙 1호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그리고 펨트론도 역시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로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TFE는 공모 청약을 이틀 일정으로, 다음 유비온도 역시 공모 청약 이틀 동안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이 AI 포럼을 갖습니다. 3년 만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합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내일 지니 뮤직 어워드 2022, 이것도 역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한다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안녕 엘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한국 타이어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사익 편취 행위를 제재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레이언스, 바텍,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인더, 현대백화점, 현대에버다임, CJCGV, CJ E&M, GS 리테일, NHN, SK네트워크스, 여기까지가 국내 기업이고,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 듀폰, 루시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AMC 엔터테인먼트. 야, 이 국내 소확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